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언젠가 이루고 싶은 로망 하나쯤은 품고 살죠. 제 로망은 세상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는 장소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생은 틀렸어요. 어쨌든 오늘 소개할 이분은요, 오직 나만을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대한민국 하드웨어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조훈재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메이커 세상을 꿈꾸는 남자, 드리머 조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드웨어의 어떤 미래를 정의할 멘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미래를 정의할 멘토로서 하드웨어 말고 오늘의 녹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원래 스타트업의 성공의 키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이 쥐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의 MC님께서 어떻게 키를 잡고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요한 바다를 향해하느냐 또는 질풍노도의 바다를 향해하느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의 어떤 그 키를 조종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하나요? 우린 그걸 조타라고 얘기하거든요.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잖아요. 오늘 녹화 조타. 자, 누구나 메이커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신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세상을 꿈꾸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도 최근 3, 4년 동안에 3D 프린터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3D 프린터의 재료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재료를 금속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람보르기니와 같은 전기 자동차를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림만 그릴 수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3D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간단한 것만 배우면은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 그런 모델링 된 걸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거죠. 코앞에 왔습니까? 대단한 세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분은요, 또 우리 멘토님의 검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큰 네모, 작은 네모, 알 수 없는 그림들. 이리 와도 저리 봐도 알쏭달쏭. 골치 아픈 문제는 이제 그만. 에잇! 조준해서 찍으면 끝. 점 하나로 나만의 공간이 튀어나온다? 게임이 아닌 실제 상황. 해외 수십 개 업체도 반한 그레이트한 신기술 탄생. 이제 이건 필요 없겠다. 모두를 전문가로 만드는 기발한 제품의 정체. 지금 공개됩니다. 야, 이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서리에다가 그냥 점 하나만 찍기만 했는데 굉장히 무슨 가상의 공간이 툭 튀어나왔어요. 야, 이게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상 그 이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게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1시간 이상을 해야 그런 공간이 구현이 되는데 이 사진을 찍는 듯한 간단한 모션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 제품이 아마 소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원래 메이커 시대에서 이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 기술로도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해외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는다는 공간 연출의 대가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스케치하는 스타트업 이주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R 홈 인테리어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아키드로 대표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공간 연출의 대가라고요. 어떤 공간을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소프트웨어로는 사람들이 어떠한 전문 지식 없이 3D를 인테리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디바이스를 결합하게 되고 각 공간의 모서리를 찍는 모션으로만 해도 3D를 만들 수 있고 이 3D에서 다양한 텍스처를 바꿔보고 가구를 배치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좀 얘기하자면 다이 아니겠습니까? 다이. 네, 맞습니다. 사망하다의 다이가 아니라 DIY. Do it yourself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서운하네요.
Do it yourself. 직접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다.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현재 또 네. 이런 또 가상 공간을 연출하는 이런 기술들, 예, 뭐 대표님의 선두주자시나요 혹시요? 아, 그렇죠. 전 세계 퍼스트. 아, 처음입니까? 네. 그럼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2014년도에 네. 창업을 시작했고 올 6월에 소프트웨어를 런치를 했고요. 최근에는 12월에는 킥스타터 런치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성공적으로 데뷔시켰고 현재 지금은 다 글로벌 홈 퍼니싱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협업을 하고 계시고 성공적으로 잘 해가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구 회사랑은 어떤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나요? 자사의 인테리어 플랫폼에 가구 회사들이 오프라인 고객이 왔을 때 상담용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는 여러 소규모의 가구 회사들을 입점시켜 그들이 조금 더 잘 팔 수 있도록 마케팅으로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D 공간을 구현을 하는 건데 대표님이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배경으로 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게 됐나요? 저는 원래 건축의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제가 주로 했던 부분들은 어려운 2D 도면들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3D로 만들어서 이것을 설명했을 때 조금 더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헤비타트라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팀원들을 만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듯 있지만 가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저는 인테리어를 전혀 모릅니다. 아예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센스 없는 저 같은 사람들도 네. 이게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좀 딱딱딱 내가 셀프로 하는 게 아니라 배치해주고 그런 기술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오픈은 하진 않았지만 예. 3D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테리어 가구 레이아웃들을 네. 추천해주는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멘토님께서는 인테리어에 어떻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일단 책을 사는데 관심이 있고요. 그 책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책을 사놓으면은 예.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장에 관심이 많고 만일에 100평의 공간을 사적으로 저한테 누군가가 제공한다면 예. 저는 책장과 책으로 다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예. 전체를 예, 맞습니다. 책으로요. 예. 저희 그 데코레이션 중에 하나가 저희 보시면 이제 책이요. 예. 요게 약간 좀 눕혀져 있는 책도 있고요. 예. 듬성듬성 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데코레이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훌륭하다고요, 예, 지금요? 예. 좀더 책이 여백임이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백임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인테리어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 큰 시장을 뚫는 것인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겠죠. 스타트업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나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 한 조각. 아스라이 남아있는 추억에는 그 누구도 몰랐던 가슴 절절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10년 후 그렇게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누구? 나 몰라. 세요? 오직 그녀만을 위한 특별한 인테리어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못하겠어. 망했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죠. 예, 저의 문제를 해결해줄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저에게 예쁜 집을 그려줄 그분, 지금 만나러 가시죠. 현 프로가 찾은 이곳. 네, 지금 저는 AR 홈 인테리어 업체에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가 맞나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그 솔루션 업체가 맞습니까? 네, 여기가 아키드로 하는 인테리어 솔루션 업체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찾아온 이유는 네. 다름이 아니고 네. 이게 좀 도면에 그림을 좀 그려왔는데 네. 예, 잘 그렸죠? 한 폭의 추상화가 떠오르는 현 프로의 그림. 제대로 자를 한번 대고 그리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 일단 그 느낌 충만할 때 그 느낌만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조금씩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작가의 의도에 맞춰서 네. 어떻게 좀 잘 한번 표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현 프로. 하지만 오래 하다가도록 마지막 달력을 넘기도록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대표가 나타나는데요.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예.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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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멋지게 설계가 됐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30분 전 근데 이게 그 방이 어떻게 되는지 잘 하얀 건 모르겠어요. 종이고 검은 건 선이라 인테리어 전문가들도 처음 보는 도면에 두 손 두 발 들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스타트업 회사만의 기술. 야, 저는 사실 그냥 막 그렸는데, 야, 이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됐네요. 원하는 가구들을 자기가 이제 배치를 해보고 이렇게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직접 해보러 가시죠. 해보러 가려면 정동진으로 가야 될 텐데. 사무실로 갈까요? 네, 사무실로 가시죠. 네, 해보러 사무실로 가시죠. 예. 자, 이거 가져가시죠. 예. 자신만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 셀프 인테리어 플랫폼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인테리어에서 체어. 3D로 제작된 다양한 가구들을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위치를 바꾸고 교체할 수 있는데요.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완성된 인테리어 디자인은 가상현실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모든 연산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고객사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예.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객사 가는 겁니까? 네. 그럼 가요. 가보시죠. 네, 가시죠. 대표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현 프로가 도착한 이곳. 종합 쇼핑몰입니다. 남자 둘이 지금 쇼핑몰에 왜 온 겁니까, 지금? 예. 저희 고객사가 여기 있습니다. 고객사가 있다고요? 네. 고객사. 우리 고객사 만나러 왔잖아요. 네. 고객사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도착했네요. 네. 여기에요? 네.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데요? 고객들이 오면 예. 편하게 이제 고객을 위해 상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상담할 수 있는 네. 용도. 자, 그럼 들어갈게요. 기다리시는 네.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알록달록한 색깔. 아기자기하고 개성 강한 인테리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우리 또 고객사를 만나러 또 네. 왔습니다. 예.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제품들이 있다는데 네. 제가 한번 구경해봐도 될까요? 네, 여기 새로운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편하게 네.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트 같은 경우도 한번 재보셔도 괜찮아요. 네. 고객들이 가구를 구매할 때 집에 어울리는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했다면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고객님들 집에서 저 제품을 그쵸. 놨을 때 그런 느낌을 약간 좀 리얼하게 살릴 수 있어서 네. 구매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색깔들을 이제 바꿔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갑자기 제품들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대표. 대표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재고 있습니다. 3D 모델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잰다고요? 네. 아. 간혹 신상품들은 네네. 저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수치가 맞는지 재곤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무실로 가보시죠. 네, 사무실로 또 이동합니까? 네. 예, 가시죠. 예, 좋습니다. 모두가 휴식을 취하는 늦은 밤에도 스타트업은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자, 이렇게 다시 또 우리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힘이 네.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인데 목소리가 좀 작네요. 예. 소리를 한번 지를까요? 소리 한번 지르시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와! 예. 장난 아니네요. 예, 이제 또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브라운, 아까 제가 메일로 네. 인테리어 소품을 데이터베이스 할수록 수치를
메일 보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브라운 디자이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제 대표님이 현장에서 사진을 보내준 걸 보고 그 치수에 맞춰서 제가 이제 3D로 만들어서 저희가 서버에 이제 등록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가구들. 가장 먼저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해 박스 형태로 크기를 정하는데요. 그 안에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를 3D 형태로 만들어 서버에 저장합니다.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제이슨 CTO. AR 홈 인테리어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들어와 동영상을 촬영하는 제이슨. 스마트폰에 연결된 스캐너를 이용해 공간을 살펴보는데요. 증강현실, 3D 엔진, 레이저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3D 도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작업 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늦은 밤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며 회의를 하는 대표와 팀원들. 지금 어떤 회의를 근데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이 회의실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이 안에 있는 공간을요? 네, 어떻게 좀 해볼까. 야, 그럼 지금 이 구도보다는 이 구도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데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난 지금 여기 실물로 보고 있잖아요. 네. 화면이 훨씬 더 나은데요? 그렇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한 번씩 미국에는 DIY라고 하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이런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혁신적인 기술들을 쌓고 쌓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업.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꿈을 향한 무한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오늘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나면서 사실 어릴 적부터 소꿉놀이를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아지트를 꿈꿔왔는데 오늘 그 어떤 꿈의 공간이 현실화가 되는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설레임을 가득 안고 또 제 인생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감각, 센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왠지 이 디바이스만 있다면 뭔가 그 사랑받는 남편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우리 멘토님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제품에 관한 것보다는 대표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MC님께서 같이 현장에 가셔서 파악을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코어 중에 코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그 파악한 니즈 중에 좀 황당했던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디바이스를 선보였을 때 단순하게 거리 측정만 되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니즈들이 많았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니었고 단순히 이제 실측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3D에 집중해서 하는 기업이고 현장 실측부터 2D, 3D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기술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한 전문 지식 없이 도구도 없이 저희 디바이스만 있다면 누구라도 3D로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3D 자체는 고객의 결정, 인테리어 디자인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3D를 만들려고 하면 현장 실측부터 2D, 3D 작업들은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디바이스가 있다면 3D를 리얼타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전문가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당장 이 제품을 필요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접근하려고 하는지. 야, 요거 상처받는 얘기인데요. 고객들이 지금 장점을 어필하고 있는데 네. 왜 또 그렇게 생각을 왜 그 제품을 사야 되냐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이 투자자처럼 고객을 물어보시네요. 설득을 해야 예. 그 고객을 팔 수가 있는데 마음의 마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고 하죠. 마상입니다. 네. 그냥 말이 상처받는다가 마상이라고 마상이라고 하는데 하죠. 네. 또 마음의 상처를 네, 입으셨군요. 그렇죠. 네. 그걸 또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네, 설득을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희의 주 타겟 고객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 업계를 종사하는 분들이고요. 마지막 엔드 유저를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셀프 인테리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집중하고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마지막 유저인 일반인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B2BC 시장에서 가구 회사의 디바이스를 공급하고 필요할 때 일반인들이 렌탈해 가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설득이 되셨나요? 예, 약간은 설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아직 안 됐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마음의 상처는 마상은 위로가 되셨나요? 마상은 한 번 입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요. 물론 이게 또 기술력이 또 만만치 않은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상도 참 많이 입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개발하는 과정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저희는 이 시스템을 만들 때는 네. 창업자 둘이 만들기 시작했고요. 1년 안에 10명까지 늘어났었는데 저희가 개발 자금이 계속 떨어지면서 다른 분들은 다 나가게 되고 2명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개발하게 돼서 2명으로 시작했다 직원이 10명까지 갔다 다시 2명으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고 예. 다시 이제 9명까지 늘어나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B2BC 전략보다도 B2C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실리콘밸리 유니콘들도 그렇고 전부 보면은 우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커스터머한테 바로 다가가서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거든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예. 한국에서 뜨고 있는 뭐 리멤버라든지 예. 이런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도 결국 어떤 누군가한테 납품을 한다기보다는 커스터머한테 바로 접근하는, 그래서 대표님의 회사 제품도 바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건지.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판매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저희는 단순하게 B2B로 디바이스 판매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구 회사들의 인테리어 자재, 가구, 그들의 연관된 네트워크까지 모두 디지털화해서 지속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이주성 대표가 그려나갈 인테리어의 미래 어떤 모습인지 생생한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R 홈 인테리어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아키드로 대표 이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창업 스토리와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예비 창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4년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창업 붐이 불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하겠다고 주위에 말씀드리면 모두들 만류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타지에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한 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말이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일단 just do it, 실행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실리콘밸리로 가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처음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환경,
그다음에 꿈꿔왔던 그런 미래들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가 만나고 싶었던 DIY를 사랑하는 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홈데포, 이케아 매장 앞에 가서 전단지를 뿌려서 조사를 해보기도 하였고 안 만나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집 앞에 가서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정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고요. 그들을 만나면서 얻었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녁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가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을 갖고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라는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착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거든요. 미국 VC가 저에게 말했던 부분들은 자기네가 보는 부분들은 대단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안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저는 실패를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저는 다시 창업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 중에 저희의 이런 가능성을 봐주셨던 이스라엘 투자회사에서 첫 투자를 받았고요. 그 뒤에 2번의 소액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을 경험해보고 한국을 경험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한국은 지금 현재 제품을 보고 과거의 이력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가능성, 미래에 나갈 방향성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저희는 올해도 미국 진출,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일단 해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는 제품을 마케팅하자입니다. 실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채널들이 마땅치 않은데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부각되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많은 유저들이 선주문을 해줘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데요. 미국에는 킥스타터, 인디고고가 있고 한국에는 와디즈, 일본에는 마쿠아켓 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 집중했기 때문에 킥스타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준비하는 과정, 집중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킥스타터를 맨 처음에 하려면 여러분들은 킥스타터 올려야 하는 레이아웃, 그 다음에 미국에 설립해야 되는 법인, 미국 계좌 등이 필요하게 된대요. 이런 것 역시 준비하는 게 처음에는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투자기관, 멘토링 기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고요. 여러분 역시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킥스타터를 통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들은요, 영상을 기획하는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사람들이 처음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컨셉은 일반인도 전문가처럼 인테리어를 3D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샀고 3시간 만에 저희는 100%를 목표 금액 대비 100%를 달성하게 되었고 마지막 달성할 때는 1000%, 30만 불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킥스타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유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으로서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께 성장하자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개발만 했던 어떤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요. 2명의 개발자가 운영을 하다 보니 세무, 회계, 법률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초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팀원들이 중간에 나가게 되었고요.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회사의 성장에 따라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팀원들을 구했을 때 동방선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책임감을 부여주는 어떤 역할들이 CEO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자유로운 출퇴근, 영어 이름 부르기 등 이런 선진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을 초기에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창업은 기발한 아이디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객을 만나고 실패했더라도 끈기와 인내를 갖고 활로를 계속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부 올인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때 팀 멤버로 공동 창업자를 찾을 때 자신을 잘 알거나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강연을 듣고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일단 하자. 네. 한번 해보자. 예, 사실 이게 창업을 하기에 앞서서 아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생각만 하다 끝나고요.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함께 성장하자라는 얘기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동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2명이 시작해서 10명이 됐다가 네. 다시 2명 됐다가 다시 9명 되는 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네. 결국엔 지금 동업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동 창업자라고 하죠. 공동 창업자. 네. 예, 공동 창업자. 이 동업에 대해서는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은 공동 창업자가 됐을 때 예.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누가 CEO가 되고 누가 CTO가 되고 예. 스타트업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따라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은 끊임없이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힘이 빠지거나 또는 기가 쇠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CEO 역할을 하면은 사실상 기술을 개발을 하기가 어렵죠. 대표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EO가 되면은 조직도 운영해야 되고 필요한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맞습니다. 밖에 사람 만나러 다니다 보면은 회사에 들어올 새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라면은 예. 저는 뭐 퀴즈인 굉장히 줄 알았어요. 좋은 예,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동업하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어떻게 안 좋은 네. 점이 많은가요? 어, 일반적으로 많이들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잘 아는 사람들끼리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위기가 오거든요. 예. 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감정의 업앤다운, 기복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좋은 동업자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아까 실리콘밸리의 투자자가 2가지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1시간 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맞습니다. 그리고 팀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요건들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결국 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또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그런 예. 점을 또 느끼셨군요. 네, 예. 예. 자, 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셨는데 사실 네. 그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는 또 실질적인 좀 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액을 3천만 원에 한정 지은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충분히 더 3시간 안에 달성을 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3천 정도로 끄는 이유.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10,000불에서 50,000불 사이에 금액을 보통 설정하게 그게 되거든요. 한국
단위로는 얼마가 되겠죠? 5,500만 원, 5,500만 최대 원 5,500만 원 예, 예. 정도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3만 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설정했고요. 그 금액의 목표 금액이 높을수록 많은 투자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적당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 킥스타터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라우드 펀드를 이용을 할 때 세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양산을 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잠재적인 이 고객들을 또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세 번째가 의외로 중요한데 이벤트 효과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분 만에 소진됐다 또는 1시간 만에 달성했다, 네네. 이런 이벤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3만 불 정도면은 꽤 적당한 그런 이벤트 효과를 누리면서 바로 또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또 스코어를 예, 또는 예. 레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뭐 이렇게 킥스타터로 뭐 이렇게 또그 분위기를 어떤 붐업시키는 데는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어떤 단계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제품들을 유통하기 위한 유통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남아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짚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경쟁사들의 경쟁 제품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제품에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가 한번 소개해봐 주시죠. 경쟁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은 이것이다. 스타트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는 3D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3D 엔진을 개발했고요. 모든 연산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디바이스가 좋을 필요가 없고 또한 설치 프로그램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모바일 기반이라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인테리어 시장 모바일 기반으로 만드셨는데 앞으로의 또 그 전망도 네. 분명히 좀 전망도 뭐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전망은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GDP가 점점 늘어나면서요. 네네.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나 DIY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시장으로서 보면 2010년에 19조 원이었던 규모가 2016년에는 28조, 2020년에는 41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망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와 이제 경쟁사로 있는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같이 호가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3D 스캐너는 무겁고 부피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킥스타터에서는 119불에 판매를 했고요. 저희 제품은 200g 정도 되고 크기는 한 이 정도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로 줄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에 딱 맞춰서 만든 제품이고 네네. 실내 인테리어에 딱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익스테리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가게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네. 새로 또 문이 열리면은 네. 간판 달잖아요. 네. 간판을 달기 위해서 수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고가 사다리 차를 이용한다든지 예, 예. 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 회사의 제품이 그 익스테리어를 하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네.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예. 보시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대한민국 정부나 사회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예, 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살게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예, 예. 부강해지지 않을까 이럴 그렇게 때만 생각하는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막상 또 투자자시니까 네. 또 누군가 이제 투자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깐깐하게 보시겠죠.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렇죠. 따지긴 마상이라고 따져야 하죠. 되겠지만 예. 그래도 대표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뭐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예. 자금이 필요할 때는 우리 또 멘토님을 만나시면 되겠네요. 네. 내일 당장 만나야겠네요. 예. 예, 기다리겠습니다. 자, 미래를 향한 발걸음 그래도 반드시 이것만은 알고 가야겠죠. 자, 스타트업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건 알고 가. 남들과 똑같은 건 거부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것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 DIY. 크기도 모양도 내 마음대로. 자신만의 감각과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DIY는 이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어. 최근 가방, 향수 등 일상 아이템으로 퍼진 DIY 열풍.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기를 이어가고 있지. 하지만 승승장구 중이던 가구 DIY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 터치 한 번이면 누구나 쉽게 가구를 바꿀 수 있는 시대. 더 이상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소비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가구를 직접 조립하는 대신 돈을 주고 남에게 조립을 맡기는 서비스까지 등장. 결국 글로벌 가구 CEO 래프 회장은 생존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선언했지. 가구 조립을 대행해줄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며 고객의 피로도 낮추기에 나선 거야. 불친절한 마케팅을 통해 역으로 소비자에게 성취감을 안겨줬던 DIY 가구 공룡의 변신. 그동안의 관행을 깬 시도가 DIY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대에 불어닥친 거센 디지털 광풍.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눈높이를 따라가려면 기업 DNA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 네, 모든 또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 또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네. 힘겨운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관건일 텐데요. 실제로도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직원들이 뭐 그냥 나갔다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내가 이걸 그만둘까, 내가 하지 말까, 나 모든 걸 포기할까 생각했던 그런 위기, 큰 위기가 있었나요? 그런 위기가 항상 있죠. 아, 늘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지금 저기 오늘 지금도 내일 있습니다. 오시라고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예. 사실은 이런 위기들은 네. 항상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타 경쟁사가 투자를 유치했거나 서비스를 런치할 때가 팀의 비전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했냐면 우리는 작은 금액으로 이만큼 더 할 수 있다. 고객을 더 만나서 우리가 더 확신을 주자. 라는 이런 계획을 했고요. 네네. 그것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신성으로 바꿀 수 있는, 오히려 잠재성을 높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갈수록 네. 고객들은 굉장히 눈이 까다로워집니다. 네. 예. 깐깐해지고요. 네. 이제 알아요, 사실. 다 압니다. 근데 고객들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뭐 멘토님이 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 같은 게 혹시 아까 이미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홈디포에 가서 직접 이 자료를 주고 홍보를 하고 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홈디포에 가서 예. 건축 자재를 사서 자기 집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데코레이션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회사가 거의 워킹 목업이 나오는 단계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워킹 목업이 나오고 양산이 된다라면은 네. 그 제품을 직접 들고 또 just do it.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네. 직접 부딪히는 것, 그거를 해보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두 명이 했을 때 그 마음을 가져요. 네. 초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가구회사, 예. 전자회사와 협업하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망이 좋네요. 예, 예. 예, 빨리 이견을 투자해야 또 되겠습니다. 제시하네요. 예. 예. 아주 두 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네. 예, 서로 눈빛 교환을 하시는데요. 예, 뭐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는 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주성 대표님에게 홈 인테리어 AR 디바이스란 무엇인가요? 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직이요. 네. 마술. 네. 네.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무언가. 세상에 없던 것을 나는 만들어냈다. 뭔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네. 신기하고, 야, 또 이렇게 리액션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마술사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마술사. 네. 호그와트가 가겠네요.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호그와트. 예. 네, 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실 런웨이. 네. 미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라도 전문가처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날까지 네.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 네.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또 진출하고 싶다. 우리 또 대표님한테 저는- 멘토님은 어떤 또 멘토링을 해주고 싶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익스테리어를 이야기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건물 굉장히 좋은 건물이잖아요. 네. 이런 건물 오면은 나도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가구를 놓고 싶고 이런 충동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 공간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울리는데요. Just do it. 여러분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일단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3년 동안의 긴 여정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경험이 된 것 같고 많은 분들과 이제 좋은 조언을 얻고 특히나 이제 멘토님 분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상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공동 창업자를 찾아서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